네,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기준으로 수시 면접 대비 부분과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한의학과는 최근에 2022년서부터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 있어서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단계에서 합격을 하고 합격 통계를 받았지만은 2단계 면접 전에 여러분들 수능 가채점을 한 결과 자신이 그와 같은 수능 최저를 못 맞히는 학생들은 일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1단계 합격한 학생들이 수능 최저 맞췄을 때는 면접에서 보다 더 부담을 좀 덜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준비를 하면은 그만큼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히포미에 대해서 그간 의대 한의대 입시를 전문적으로 해왔습니다. 오늘은 경희대 한의대 네온 르네상스 전형 관련해서 면접 부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부분 거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 학생부 종합 수시에서 가장 큰 전형이 경희대 전체 기준으로 수시 비중이 여전히 월등하게 많고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데 네오 르네상스 전형입니다.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수시 비중이 줄어드는 와중에서도 이 전형만큼은 또 정원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정시 전형을 늘리면서 논술이라든지 다른 전형에서 정원을 줄이더라도 학생부 종합의 대표인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2021년보다 2022년에 정원이 더 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이제 한의학과 부분입니다. 한의학과는 과연 정원을 어느 정도 모집을 하고 있는지 그 기준으로 보면은 자연과 인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의학과 자연 부분은 인원이 네오 르네상스 기준으로 30명입니다. 적지 않은 인원이죠. 자연만 30이고 또 인문이 별도로 있죠. 그래서 인문 학생들, 문과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한데 한의학과는 네오 르네상스 전형 12명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인원 그리고 또 자연계 30명의 인원 그래서 42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한의학과에서 뽑고 있고 대한민국의 한의학의 가장 정수다, 대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면접 부분 것의 평가 요소 관련해 가지고서 경희대는 서류 기반이랑 그리고 또 제시문 기반 요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서류 기반이라는 표현을 다른 대학 예를 들어서 이 고대라든지 또 연대에서는 그와 같은 표현을 쓰는데 경희대에서는 쓰는 용어가 약간씩은 다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서류 확인 면접, 개인 서류 확인 면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고대나 연대에서는 이제 제시문 기반 면접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방식이 출제 문항 방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한의학과 네오 르네상스 면접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 출제 문항 방식과 서류 확인 면접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이 부분 것을 이해를 하려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보면 돼요. 출제 문항 방식, 즉 제시문 방식의 면접이랑 공통 문항 방식의 면접이랑 서류 확인형과 같은 방식 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출제 문항은 제시문 기반이기 때문에 대개 이제 제시문이 주어지고 대개 두 개의 제시문이 지금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하고 또 면접관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공통 문항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지원 동기, 가치관, 인성 관련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공통 문항은 사실은 제시문과도 무관하고 서류랑도 어떻게 보면은 서류에 이제 기반을 두기는 하겠지만은 서류를 보고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같이 물어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 공통 문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지원 동기, 학업 계획, 졸업 후 진로, 미래 자신의 전공 진로 과목을 통한 의술의 그와 같은 자신의 진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 의사로서의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은 또 의미 있는 삶은 이런 이제 가치관, 세계관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자신의 장단점을 포함한 특징을 얘기해봐라. 이런 부분들이 공통문항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공통문항 말고 학생부 기반의 서류 확인 면접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물어보는 유형이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오픈형이죠. 개방형 문항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확인형 문항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개방형 문항은 봉사활동 중에서 가장 의미 깊었던 활동 얘기해 보세요. 의학으로서의 그와 같은 자신의 진로를 잡았는데 진로 관련해 가지고서 본인에게 진로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끼쳤던 활동은 무엇인지, 이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얘기해 보세요. 이런 부분이 개방형이고, 분야를 정해주면 자기가 해당하는 활동과 내용을 선택해서 답변을 하는 거죠. 반면에 확인형 문항이 있습니다. 확인형 문항은 학생부 내용 또 자소서 내용을 꼬집어서 물어봅니다. 자소서에서 이렇게 기술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또 거기에 따른 추가 질문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확인형에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했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추가 질문. 특히 확인형 세특에서 얼마든지 구체화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과에 여러분들이 자기 학생부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개별 면접이고 MMI가 아닙니다. 이게는 공통문항 질문, 서류 확인 질문, 그리고 출제문항, 즉 제시문 질문이 있기는 하는데 방이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MMI 면접이 아니고 2대1의 18분 내외의 면접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접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자신의 그와 같은 역량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입결을 보면은 어떤 특징인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일반 이제 교과 성적이 1점대, 물론 초반도 있지만은 1점대 중반 후반도 상당수 합격을 하고 2점대도 심지어 간혹 이렇게 보일 때도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의 특성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경희대가 바라봤었을 때 단순한 교과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1단계 세배수 들어가고 수능 최저 이제 금년서부터 마쳤다고 했었을 때는 그만큼 면접에서 좌우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상당수 면접이 강한 그와 같은 학생들이다 보니까 서류를 통과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서류의 비교과가 얼마나 풍부했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특목고 자사고 이제 이와 같은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최대한 면접에서 충분히 뒤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세배수인 상태에서 수능 최저까지 이번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자신의 역량을 가져가 주길 바라겠습니다. 면접의 그 비중은 한의학과 인성 50%, 전공 적합성 관련해 가지고 50%입니다. 인성에서는 기본적인 인성 요소가 들어가는데 창학 이념 적합도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은 경희대 홈페이지 좀 참고를 하시고, 특히 설립자 조영식 박사가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창학 이념, GCS 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Goodwill Cooperation Service. 그렇죠. 선의 협동 봉사의 정신으로 해서 예전에 밝은 사회 운동 헌장도 있었어요. 그 헌장을 또 뭐 애우고도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창학 이념 적합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주고, 특히 네오르네상스의 인재상이 있어요. 문화인, 창조인, 세계인, 이제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전공 적합성 관련해 가지고서는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부분인데, 바로 학업 역량은 구체적인 생활기록부에서의 확인형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전공 적합성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역량은 또 심지어 이제 제시문 문항에서 작년에 2021년도 보면은 첫 번째 그 백신의 개발 과정이라든지 백신이 인체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구체적인 부분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충분히 학업 역량, 학업적인 지식이 동원되어져야지 답변할 수 있는 요소가 크기 때문에 전공 기초 수양과 논리적 사고력, 이 부분 것을 전반적인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경희대, 한의대, 네오르네상스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제시문 내용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고, 그 제시문의 1번 문항과 2번 문항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시문은 두 개 제시문항인데, 첫 번째 제시문항 이렇게 보겠습니다. 의학과, 한의학과, 치의학과 이렇게 공통문항입니다. 사실은 의학 계열과 같은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문항 면접 첫 번째 문제일은 코로나19 관련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그 백신 개발이 보통 이제 5년 정도인데 1년 미만의 연구 및 시험 기관을 통해
통해 더구나 FDA에서 긴급 승인이라는 그 절차를 통해서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백신의 작용 원리를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긴급 승인된 백신의 취약점이 문제인지, 긴급 승인된 화이자 백신의 취약점은 무엇인지, 긴급 승인된 다국적 제약회사 어떠한 백신의 얀센 백신의 아니면 모더나 백신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문제점은 무엇인지 예상해 보세요. 네. 이와 같은 기준으로 해서 문항 1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백신 작용 원리 부분 것에 대한 이제 그 부분 것을 물어보았고,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사전 지식이 있으면은 또 기본적으로 답변을 잘할 수 있겠지만은, 없더라도 어느 정도 추정을 해가지고 자신의 그와 같은 생명과학에서 배운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시문을 기준으로 해서 학업 역량을 측정한다는 것이 바로 문제 1번과 같은 그런 유형입니다. 백신 작용 원리 부분 것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했고, 두 번째 질문 내용은 긴급 승인된 그와 같은 백신의 취약점, 이 두 부분 거에 대한 제시문에 있어서의 그와 같은 우선적인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의 내용이 일단적으로 제시문 하나에 질문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백신 작용 원리 부분 거, 그리고 긴급 승인된 백신의 취약점 부분 거 관련해 가지고서 자신이 이제 답변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된 그와 같은 답변은 규모 있게 답변해야 됩니다. 1분 이상 반드시 부연 설명까지 더불어서 체계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량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죠. 추가 질문이 이제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에서 제시한 추가 질문 부분 것은 백신과 치료제의 차이점을 설명을 하시오. 이제 요 부분 거가 추가 질문으로 이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추가 질문으로서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이 국내 의료계 및 의료 관련 산업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 한 가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 두 가지의 추가 질문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 첫 번째 내용은 다름 아닌 백신과 치료제의 차이점, 이 부분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그와 같은 질문으로서는 결국은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이 반드시 어려운 상황이냐, 이건 위기긴 위기죠. 근데 위기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위험하면서 또한 그 자체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회되는 요소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죠. 기회되는 요소의 두 가지 부분 건데, 국내 의료계에 미치는 그와 같은 기회, 영향, 요 부분 거랑 의료 관련 산업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인데, 위험하면서 기회인데 기회로 보는 거죠. 기회로 보니까 바로 뭐야? 긍정적인 영향 한 가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국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한 가지 설명하고, 의료 관련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부분 것은 여러분들이 내용에 적합하게 답변을 할 학생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내 의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분명히 이 면접관이 의료 관련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 거에 대해서 답변들이 좀 후기를 보면은 상당히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 관련 산업 부분 것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학생은 팬데믹의 이와 같은 상황이 비대면 관련되는 산업을 활성화시킨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비대면 산업을 이제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원격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부연 설명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비대면 산업 활성화 부분은 지나치게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범위가 좁아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범위가 넓어서 면접관이 질문했던 것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는 얘기했지만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의료 관련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분이
비대면 산업이다라고 해놓고 비대면 산업 중에서 비대면 원격 진료의 발전을 촉구할 수 있다,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 것으로 한정해서 얘기하면 괜찮은데 비대면 산업 전반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후기를 제가 봤는데 그 부분 것은 범위를 벗어난 답변이 됐어요. 그래서 면접관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최적적으로 답변을 해가는 그와 같은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 답변인데 이 부분 것은 모범 답안이라기보다도 어떤 사례 답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꼭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이제 그 다음에 의료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요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한 가지만 답변하라고 했으니까 의료계에 관련되는 영향 한 가지 답변하고 의료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 가지 답변하는데 둘 다 뭐야 긍정적 영향만 답변을 해주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극복하는 과정에서 감염병의 원인, 확산 경로, 진단, 증상, 치료, 예방, 공공의료에 대한 막대한 지식이 축적될 것이다. 이러한 지식은 향후에 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감염병 혹은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소중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최근에 이제 또 새로운 남아공발 감염 오미클로가 이제 지금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예전만큼 우리가 놀라지 않는 것이 기존의 코로나19에 대한 그와 같은 부분 것에 대해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감염병과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부분 것에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이걸 얘기해도 되고 또 다른 부분 것은 기술 혁신을 앞당기고 있다. 언테크 상황에서 온라인 부분 거 이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의료계에 한정해야죠. 의료계에게서도 원격 진료를 요구할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면 의료시장 개척 및 선도할 수 있다.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부분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 사례입니다.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름 아닌 새로운 감염병 혹은 팬데믹에 대한 집단지성의 힘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해 주면 되겠죠. 또 다른 학생은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은 바로 의료 기술에 있어서 의공학의 원격적인 측면의 기술력이 월등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부연 설명해 주면 되겠죠. 의료 관련 산업 부분 거에 대한 사례 부분이에요. 의료 관련 산업의 대표적인 게 이제 방역 산업이죠. 그래서 이 부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구성을 하면은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답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제시된 부분 것의 내용을 보면은 대표적인 이제 의료 관련 산업으로서 제약회사들의 백신 개발 전쟁 그리고 치료제 부분 거 그래서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 관련되는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다. 그로 인해 가지고 백신에 대한 인류의 적응력을 키워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의료 관련되는 산업이죠. 또 방역 관련되는 산업의 예를 들어도 이제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역 관련되는 산업, 또 방역 관련 의료되는 제품 이런 부분들 것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대단하죠. 그래서 특히 화이자가 1분의 수익이 150만 원씩 이렇게 1초에 얼마 이런 식으로 수익이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긍정적인 영향 기준으로 했었을 때 코로나19의 방역 관련 의료 제품의 그와 같은 기술 개발, 기술 혁신 이것이 감염병 진단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랑 방역 관련 산업으로 인해서 산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샘플 문제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와 같은 답변 일시 참고로 하고요.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기준으로 좀 전체 내용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문항, 첫 번째 제시문 문항은 그 기준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제시 문항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왔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것도 역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던 부분이고
가지고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을 줘요. 자, 그 다음에 상황을 주고 나는 주치의로서 자녀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가족 간 돌봄을 권할 것인지 진행하는 질병 경과상 결국 피할 수 없게 될 요양시설 입소를 지금부터 권할 것인지 고민하였다. 지원자가 나라면 어떤 권고를 할 것이고. 이거는 다른 대학의 MMI의 상황형 면접이랑 유사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알츠하이머 디지스, 알츠하이머 질병과 관련된 그와 같은 진단을 받았었을 때 이 부분에 그런 상황을 주고 이 상황에서 뭐 가족으로서 보호자로서 또 물어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누구로서 물어봤습니까? 나는 이 환자의 주치의로서 두 가지 중에 딜레마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전형적인 MMI 면접 문제죠. 자녀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가족 간 돌봄을 권할 것인지 요거 하나랑 아니면은 요양시설 입소를 지금부터 권할 것인지 가족 간 돌봄으로 이 치매 환자의 치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요양시설 입소를 선택할 것인가 어떠한 권고를 가족들에게 줄 것인지 보호자들에게 줄 것인지 이 부분 것을 선택해 주시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이제 그런 문제 유형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사례 답안 기준으로 해서 자녀들이 즉 보호자들이 바로 스스로 가족 간 돌봄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공부하는 경우에는 추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환자가 자녀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고 혼자 지내겠다. 이렇게 이제 환자가 의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가족 간 돌봄을 추천을 했는데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죠. 또 반대로 요양시설 입소를 권했는데 치매 특성상 점점 악화되어 나중에는 자녀도 분간할 수도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자녀를 분간 못하는 경우 있어요. 지금 자녀들이 환자를 돌보면서 관계 회복의 기회를 갖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추가 질문이 들어왔었을 때 이때 또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여러분의 그와 같은 판단력이 요구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문제죠. 그래서 예시 모범 답안 부분이고 사례 답안 부분들이죠. 이 부분 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내가 생각했던 답변이랑 가족 간 돌봄이랑 요양시설 입소를 통한 거에 대한 사례 답안 그리고 추가 질문에 대한 사례 답안 이런 부분 것은 하나씩 여러분들이 확인해 가면은 충분히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경희대 의학계열 뭐 이 부분이 꼭 의예과, 치의과 그리고 또 한의학과 공통적으로 나왔던 제시문 기반, 출제 문항 기반 면접입니다. 물론 이거 잘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제시문 기반 그리고 공통문항 기반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희대 한의대 네온 르네상스 전형의 전반적인 소개 그리고 특히 출제 문항 기준으로 해서 제시문 기반 그와 같은 면접 내용도 알아봤습니다. 두 가지 요소 인성과 전공 적합성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을 잘 유의하고 반드시 모의 면접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히폼에 대해서는 경희대 한의학과 모의 면접 과정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경희대 한의학과 수시 면접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